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뉴스 굉장히 핫한 거 가지고 오셨네요. 내부 총질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 사진이 어제 오후에 공개가 되면서 뭐 밤사이에 다른 뉴스들을 다 뒤덮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그랬었던 예.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장이 두 가지가 공개가 됐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듣던 중에 이 사진으로 휴대폰 화면이 찍히게 된 겁니다. 이 문장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예. 내부 총질한다라는 건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당대표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15분쯤 뒤에 답장을 했는데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거 보도 나올 때 또 때마침 국민의힘 사람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 보도를 같이 봤는데 박 기자가요? 네. 예. 윤핵관은 맞는데 친구는 아니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좀 경어를 쓰고 있잖아요. 깍듯하게. 네, 예전에 강릉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라고 했었는데 친구는 아닌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루에도 주고받는 걸로 봐서는 예. 윤핵관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체리 이모티콘 보세요. 저 이모티콘은 아무한테나 쓰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의 이모티콘 문자를 본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저 같아요. 체리 이모티콘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쓴 거죠? 권 원내대표가 쓴 게 아니고. 맞습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이 쓴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공개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다가 입장문을 냈어요. 일단은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자신이 이 당대표 직무대행도 받고 또 원구성 협상도 하느라 워낙 고생을 하니까 이걸 대통령이 위로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왔는데 권성동 직무대행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에 맡았던 대표, 물론 현직 대표기도 합니다만 대표한테 네.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바로 되는 해명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직무대행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은 안 냈고요. 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아직까지는 글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후에 페북에 올린 거 보니까 지금 울릉도에 있다면서요. 네. 울릉도에 있는 뭐 샘물 그 규제 이런 거 풀어야 한다. 정책적인 거 냈더라고요. 네. 못 들은 척. 맞습니다. 일부러 안 낸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죠. 좀 난감해졌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랑 사사건건 부딪혔고 예.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화해는 했지만은 여러 차례 이제 전해졌어요. 이래저래 저도 이제 들은 거는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JTBC가 이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예. 그 각서 쓴 거 있잖아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내려가서 각서 쓴 게 장의사였고 7억 각서. 예.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의사였는데 이 장의사가 그 모 병원에 투자를 하는 걸로 7억 원을 썼었던 그 투자 각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병원 장실에서 했다랍니다. 근데 그 병원장이 JT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투자 각서가 장의사를 거쳐서 윤석대라는 그 정치인 국민의힘에 여기로 흘러갔는데 여기가 지금 행안부 지금 경찰 제도 개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지금 경찰국 이 신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윤석대가 또 소위 말하는 요 윤핵관의 한 명하고 매우 가까워서 거기로 갔다라는 게 이제 뭐 보도의 요지예요. 7억 각서 그렇게 흘러서 들어간 것이다. 그게 뭐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대선 단일 후보 뭐 예. 이거에 이제 이용이 사용이 됐고 됐다. 뭐 기타 등등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거 관여한 거 아니야? 이런 뭐 정황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지금 구속 그러니까 수감 중이거든요. 지금 사기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예. 근데 변호사를 바꿨어요. 담당 변호. 원래는 예. 김소연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지금 그 건희사랑의 그 팬카페 대표죠. 그 강신업 변호사 이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강신업 변호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물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묘하게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뭐 이런 쪽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가장 정치적인 걸림돌은 경찰 기소잖아요. 이게 성접대 관련해서 그렇죠. 2013년부터 2016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경찰국 신설 뭐 이런 것과 거의 맞물려서 이게 지금 기소가 되면은 이게 이제 공정하냐 뭐 이런 식의 또 의혹의 정치적 의혹의 눈초리에도 지금 휩싸일 수 있다. 이게 당내에서는 그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 만약 기소 의견이 나와 버리면 저 문자 봐. 저 윤심이 저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윤심을 받들어서 기소 내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또 얘기가 막 반대 측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충분히 그러고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다 고발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성접대 의혹뿐만이 아니라 윗선 개입 의혹까지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묘한 예. 시점에 저 문자가 공개가 된 거네요. 맞아요. 박 기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찰국 신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예.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를 좀 덮은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간의 싸움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합격 뭐 이런 것들 예. 논란 같은 것들은 다 덮어졌는데 다시 이 문제가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 문제부터 해가지고 당내 갈등이 또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이 문자 공개로 민심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또 그것과는 별개로 윤심을 확인한 당심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뭐 운명이 결정될 것인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네.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오늘 판도 준비돼 있고 또 여야 의원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씩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강경 발언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국 신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그제만 해도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행안부와 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정도라면 사실 마이크를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었죠. 대통령은 좀 한 발 물러나는 분리 전략에 가까웠었는데 예. 어제는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도어 스태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다. 기존에도 한번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을 때 썼던 표현인데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던 게 좀 경찰들이 분노하는 지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권 전체적으로 어제 속도전 그리고 또 강경한 대응 이어갔는데 일단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서 이 경찰국 신설 내용이 담겨있는 대통령령 시행령 바로 처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을 얘기했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이 서장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56명 있잖아요. 네. 감찰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30일에 14만 경찰들이 다 모이는 물론 뭐 14만 명이 다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네. 얘기한 상태. 오늘 이 뉴스는요.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 또 민주당의 경찰장악 저지 대책 단장이죠. 서영교 단장 통해서 인터뷰로 더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감세 공방.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 얘기죠. 네.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를 요약을 하자면 감세 기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내놨던 세제 개편안도 보면 법인세를 낮추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고 또 여기에 더해서 소득세도 좀 줄이겠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대정부 질문이 경제 분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붙었습니다. 그냥 입장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민주당은 이런 법인세 인하,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거예요.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여권에서는 이걸 기업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에 더 세제 혜택을 많이 줬다. 그리고 또 소득세를 개편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게 돼서 이런 것들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김준희 대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정부 입장은 지금 하위 소득 계층일수록 더 많이 세율을 깎아줬다라는 거고, 네. 뭐 야당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깎인 금액은 부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소득 3천만 원 수입의 노동자가 지금 소득세가 감면되는 거는 30만 원에서 22만 원, 8만 원 깎여요. 네. 근데 1억 원 버는 사람들은 1,010만 원에서 956만 원으로 54만 원. 그러니까 8만 원하고 54만 원이니까 당연히 훨씬 많은 거죠. 1억 원. 근데 뭐 세금을 많이 내니까 또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뭐 절대치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정부의 예. 입장은 그런 겁니다.
1억 원 노동자의 세 부담이 감소된 거는 5.3%밖에 안 되고 3천만 원은 27%나 감소했으니까 이게 훨씬 많은 거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얘기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예. 법인세가 지금 전체 보면은 6조 5천억 원을 지금 깎아주는데 대기업이 4조 1천억 원을 차지하고요. 중소 중견기업은 2조 4천억 원만 있는데 깎아주는데 대기업은 100개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1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 깎아주기 아니냐. 이제 철학의 차이, 어떤 숫자를 바라보는 관념의 차이들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 소득세, 뭐 이 월급쟁이들 소득세 문제보다도 법인세, 뭐 이런 저 기업들 대상으로 한 세금 문제가 훨씬 더 첨예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 네. 나라살림연구소 여기 재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실제는 5년간 60조 2천억 원이다 감소가. 그렇게 훨씬 많다. 5배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진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어제 나와서 감수 효과, 낙수 효과, 감세로 인한 낙수 효과라서 굉장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대정부질이 있잖아요, 박 기자. 오늘은 맞습니다. 어디 주목해야 됩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이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일종의 그 청문회 대체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돼요. 오늘 교육부 장관 박순애 장관 나오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교육 분야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앞서서 청문회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또 코로나19도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 방역 이런 표현들이 아마도 등장을 하면서 공방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예, 주목해 주시고요. 하나 더 보죠. 또 시험지 유출. 아니, 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험지 유출되는 사건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법이 종전에 못 보던 수법이에요. 맞아요. 종이로 유출이 된 게 아니고 컴퓨터에 일종의 해킹을 해서 직접 빼낸 겁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일단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광주 대동고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 2명이 일단은 이 난관을 타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서 교무실에 들어갑니다. 교무실 위치가 4층이었어요. 난간을 타고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는 곳을 미리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교사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을 해서 악성 코드를 한번 심어요. 근데 이 악성 코드가 어떤 거냐면 예. 화면을 일정 시간마다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간대는 그 시험지가 떠 있었겠죠. 그럼 캡처를 해서 그 학생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 다시 한번 또 침투를 합니다. 2번째 들어가서 예. 캡처된 걸 회수해 온 거죠.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4과목의 출조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와, 어떻게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 학생 한 명이 시험 끝날 때마다 예. 쪽지 한 장을 찢어가지고 계속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쪽지를 모아보니까 정답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정답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린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중간에 바꾼 것들이 있었는데 이전 정답을 뭐 적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선생님이 보니까 시험지 네. 시험 문제를 바꾸셨는데 그렇죠. 이 이전 친구는- 정답을 적어내서 이제 학교에서도 알게 됐고 결국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수사 착수하니까 학생들 자백을 했습니다. 와, 아니 이 정도 정성이면 김준일 기자, 네. 저는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광주 대동고거든요. 예.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요? 예. 있었던 곳이에요? 예, 2018년에 고3 전 과목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는데 행정실장하고 학부모가 짜고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예. 당시에 이제 시교육청에서 예. 당시에 책임이 있던 교장, 교감, 연구부장 등을 강하게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 시교육청이 요구한 만큼 징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의 교감이 현재 교장이래요. 그리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됐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일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2018년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그때 예. 있었잖아요. 그때도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당시 4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18년이겠죠.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부적정 기재 15건이 그때도 이제 다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은 학생부라든지 뭐 내신 이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학교가 너무 허술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네. 이건 난간을 타고 가서 거기다가 뭘 심었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악성 코드도 또 직접 제작했다고 하니까 좀 그 노력으로 공부를 더 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박 기자,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